엄마, 나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 뭐가 문제지? 아, 내가 오늘 비밀번호를 바꿨어. 엥? 왜요? 그냥 보안을 위해서. 새 번호는 0523이야. 엄마 생일이네. 알았어, 고마워. 통화가 끝났다. 민준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밤 11시쯤 이번에는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비밀번호가 왜 안 맞는 거야? 여기 밖에 서 있는데 추워. 아, 비밀번호 바꿨어. 0523으로. 갑자기 왜 바꿔? 미리 말해주지. 정말 답답하게 왜 이래?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내 집인데 비밀번호 바꾸는데 허락받아야 해. 너희들은 나한테 뭐 하나 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자신의 삶을 찾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저는 30년 넘게 새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온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일찍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었고 저 혼자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모두 성인이 된 아이들은 독립했지만 여전히 제 집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드나들며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가족 간의 경계 세우기. 그 과정에서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저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다가 문득 거실 소파에 흩어져 있는 딸아이의 옷가지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어제 또 늦게 들어와서는 옷을 아무 데나 벗어 던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다. 30이 넘은 딸이지만 여전히 학생 때처럼 집을 대하고 있었다. 엄마, 아침 차려놨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벌써 10시인데 잠옷 차림 그대로였다. 밥은 식탁에 있어. 국도 데워놨으니 먹어.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며 말했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잠시 쉬는 중이라며 몇 달 전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다. 자기 집이 있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리웠다는 핑계로 살고 있었다. 뭐 아들 얼굴 보는 것이야 좋지만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을 매일 시중 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현관문 열어놔. 밥을 우물거리며 민준이가 말했다. 또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잖아. 그러다 몸 망가져. 에이, 엄마 또 잔소리야. 난 아직 젊어. 걱정 마. 아들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는 이미 수십 번 반복되었다. 내 말은 그저 잔소리일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정리하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막내 승현이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가도 돼? 회사 근처에서 술 마시고 갈 건데 택시비 아끼려고. 그래. 언제 올 거니? 아마 12시 넘을 거야. 형이랑 누나 있어? 응, 다 있어. 민준이는 나갔다. 늦게 들어온대. 수민이는 자기 방에서 안 나오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봐. 통화가 끝나자마자 우리 집 딸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내가 어제 놓고 간 서류 봤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니, 못 봤는데 어디 뒀는지 잘 생각해봐. 아, 정말 답답해. 내가 분명히 식탁에 뒀는데. 수민이는 거실과 주방을 헤집고 다니며 서류를 찾기 시작했다. 있다. 아, 다행이다. 소파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한 수민이가 외쳤다. 엄마, 나 급하게 회사 가봐야 해서 아침 못 먹고 가. 저녁에는 친구 만나고 들어올 거야.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다. 이렇게 세 아이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잠시 쉬는 중이라며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수민이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들락날락, 승현이는 필요할 때만 집에 온다.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했지만 여전히 이 집은 그들의 편의점이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은 후로 나 혼자 세 아이를 키웠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은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내 인생의 30년은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걸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새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문득 처량하게 느껴졌다. 오후에 마트에 갔다가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다. 영희는 나와 달리 활기찬 모습이었다. 민영아, 다음 주에 우리 산악회에서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 너도 이제 좀 나와서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 아이고, 난 어디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집에 애들도 있고. 애들? 너희 애들 다 컸잖아. 그 나이에 뭐가 문제라고 엄마가 붙어 있어야 해? 너무 오래 희생했어. 민영아, 이제는 내 인생도 좀 살아. 영희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맞다. 애들은 다 컸다. 오히려 나보다 더 젊고 건강하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났다. 우리 집 비밀번호는 민준이가 태어난 해인 1984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번호. 이제는 바꿔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이었지만 어쩐지 내 삶의 변화를 알리는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친절한 직원이 방법을 알려주었고 생각보다 간단했다. 기존 비밀번호인 1984를 입력한 뒤 새로운 번호를 설정하기만 하면 되었다. 새 비밀번호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 생일인 0523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일로 무언가를 설정한 적이 없었다. 항상 아이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우선이었으니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마치 30년 동안 나를 올가매던 무언가가 풀린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나 지금 집 앞인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 뭐가 문제지? 아, 내가 오늘 비밀번호를 바꿨어. 엥? 왜요? 그냥 보안을 위해서. 새 번호는 0523이야. 엄마 생일이네. 알았어, 고마워. 통화가 끝났다. 민준이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밤 11시쯤 이번에는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비밀번호가 왜 안 맞는 거야? 여기 밖에 서 있는데 추워. 아, 비밀번호 바꿨어. 0523으로. 갑자기 왜 바꿔? 미리 말해주지. 정말 답답하게 왜 이래?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다. 내 집인데 비밀번호 바꾸는데 허락받아야 해. 너희들은 나한테 뭐 하나 할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요. 그냥 깜짝 놀라서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방금 딸에게 말대꾸를 한 건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새벽 1시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에는 막내 승현이었다. 엄마, 비밀번호가 이상한데? 형한테 물어보니까 바꿨다던데. 응. 0523으로 바꿨어. 아, 엄마 생일. 근데 갑자기 왜 바꾼 거야? 그냥 너무 오래 같은 번호 썼으니까 이제 들어와. 알았어. 승현이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역시 막내라 그런지 적응력이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세 아이 모두가 앉아 있었다. 주말이라 모두 늦잠을 자고 일어난 모양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공기가 조금 달랐다. 아이들의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다. 어제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꿨어. 엄마 솔직히 말해봐. 뭔가 우리한테 불만 있지? 민준이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런 대화는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항상 아이들의 기분을 맞추고 불편함을 참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있어.
너희들이 이 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당연하게요. 어떤 의미인지. 승현이가 물었다. 너희들은 필요할 때만 이 집에 와. 편할 때만 엄마를 찾고 오고, 그러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 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건 그냥 엄마니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이야.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말을 마치자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내 감정을 표현한 적은 없었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요. 수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갑자기 비밀번호부터 바꾸는 건 좀. 민준이가 말을 흐렸다. 비밀번호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냥 엄마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잖아. 승현이가 형을 향해 말했다. 아니, 난 그냥. 됐어. 다들 밥이나 먹자. 내가 대화를 끊었다. 아침 식사 후 아이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후에는 3명 모두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거실 청소를, 수민이는 설거지를, 승현이는 빨래 개는 것을 자원했다. 비밀번호 하나 바꾼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 같이 거실에 모였다. 엄마, 우리가 회의를 좀 했는데.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각자 식사 당번도 정했고요. 수민이가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쉴 수 있게 주말에는 우리가 번갈아 가며 밥을 차리기로 했어요. 승현이가 덧붙였다. 나는 감동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왜 이제야? 라는 생각이었다. 비밀번호 하나 바꾼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진작에 바꿨어야 했다. 고맙다. 하지만 말뿐인 약속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실천이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새 아이가 입을 모았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생각했다. 비밀번호 하나 바꾼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다니. 더 일찍 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하지만 늦은 것보단 낫지. 이제부터라도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비밀번호를 바꾼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 이틀은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켰다. 집안일도 돕고 각자 식사 당번도 지켰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청소를 하다 말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수민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설거지를 그대로 두고 방에 틀어박혔다. 승현이만 그나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또다시 집안일은 모두 내 몫이 되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 새 아이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약속은 어디 갔니? 일주일도 못 지켰네. 죄송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수민이가 변명했다.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갑자기 생겨서. 민준이도 말을 보탰다. 다들 핑계가 많네. 그럼 이렇게 하자. 이제부터 규칙을 정할 거야.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 각자 자기 방은 각자 정리한다. 둘째, 공용 공간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치운다. 셋째, 식사는 함께 하되 당번이 준비와 정리를 담당한다. 넷째, 집에 오고 가는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일주일간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수민이가 항의했다. 왜? 성인이 됐으니 각자 책임을 져야지. 이 집이 호텔도 아니고 내가 너희 하녀도 아니잖아. 맞아요. 엄마 말씀이 맞아. 승현이가 동의했다. 우리가 너무 엄마에게 의존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일주일간 출입 금지는. 민준이가 말을 흐렸다. 그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야. 지키면 되잖아. 결국 아이들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민준이와 수민이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달라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요가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영희가 소개해준 산악회 모임에 나가기도 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상황은 여전했다. 약속과 달리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거실은 아이들의 물건으로 어질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참았다. 그들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테니까. 3일이 지났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일상에 바쁘다며 집안일은 뒷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왔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요가 수업에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저녁에는 산악회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치킨 상자와 맥주 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었다. 싱크대는 설거지 거리로 가득했다. 화가 치밀었지만 피곤해서 그냥 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아침 세 아이를 모두 거실로 불렀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 그냥 우리끼리 좀 모여서 치킨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치우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 생일인 거 알아?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맞다. 어제가 엄마 생일이었네. 수민이가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깜빡했어요. 승연이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졌다. 이제 됐다. 규칙을 정했지. 치우지 않으면 일주일간 출입 금지라고. 엄마, 지금부터 치울게요. 제발. 수민이가 애원했다. 아니, 이미 기회는 줬어. 일주일 동안 3명 다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엄마! 그건 너무해요. 내가 지금 당장 치울게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나도 내 말은 지킨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너희들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각자 자기 물건만 챙겨가.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 문제는 내가 너희 엄마라는 것만 기억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걸 잊었다는 거야.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 생일도 잊어버렸잖아. 아이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민준이는 자기 원룸으로, 수민이와 승연이는 각자의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곧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온전히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일주일 동안 나는 내 삶에 집중했다. 요가 수업도 더 자주 가고 산악회 활동도 열심히 했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읽었다. 그리고 집에서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정리정돈을 했다. 나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은 가끔 문자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원망 섞인 내용이었지만 점차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승연이는 매일 안부를 물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다. 민준이는 직접 요리를 해서 나를 대접했고 수민이는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승연이는 뒤늦은 생일 선물로 예쁜 화분을 선물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다. 엄마, 우리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맞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승연이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일주일간의 출입금지 조치 이후 아이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람의 습관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니까 아이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충격 때문은 아닌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옛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작은 약속들이 하나둘 어겨지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수민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 엄마, 오늘 제 친구들이랑 여기서 좀 얘기하고 갈게요. 괜찮죠? 수민이는 이미 친구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나서야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손님들 앞에서 얼굴을 구기고 싶지 않아 미소를 지었다. 그래, 편하게 있다 가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규칙 중 하나가 외부인을 데려올 때는 미리 알려준다였는데 수민이는 그것을 무시한 것이다. 그날 밤 수민이의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그녀를 불렀다. 친구들을 데려올 거면 미리 얘기하기로 했잖니. 아, 맞다. 미안해요.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고? 내 집에 누가 오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니? 이건 호텔이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몇 명 데려온 건데. 수민이의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내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는 거지.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너희는 게스트라는 걸 잊지 마. 뭐라고요? 저희가 게스트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맞아. 하지만 이제 너는 독립한 성인이고 이 집은 내 공간이야. 내 허락 없이 남을 데려오는 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수민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수민이는 말없이 자기 짐을 싸서 나갔다. 그녀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당분간 제 자취방에서 지낼게요. 엄마가 너무 달라져서 적응이 안 돼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단단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며칠 후 이번에는 민준이가 문제를 일으켰다. 늦은 밤 술에 취해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갔다. 민준아, 너무 시끄러워.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엄마, 미안. 우리 곧 조용히 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웃고 떠들었다. 결국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친구들을 돌려보내. 아니면 너희 모두 나가. 민준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친구들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선택해. 당장. 결국 민준이는 친구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화가 난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래. 예전에는 다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니? 민준이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그도 짐을 싸서 자기 원룸으로 돌아갔다. 이제 집에는 나와 승현이만 남았다. 승현이는 비교적 규칙을 잘 지켰다. 하지만 형과 누나가 모두 나간 상황에서 그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엄마, 형이랑 누나한테 좀 전화해봐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 집에는 규칙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너무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적응하기 힘들어요. 평생 엄마가 다 참아주셨는데 갑자기 이러니. 그게 문제야. 내가 평생 참았다는 거. 하지만 이제 나도 한계에 다다랐어.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승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후 그도 짐을 싸서 나갔다.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고이 이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어지럽혀 놓지 않은 깨끗한 거실. 내가 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욕실.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주방.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났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었지만 집에 오지는 않았다. 서로 간에 어색함이 생긴 것이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했다. 어느 주말 영희가 집에 놀러 왔다. 민영아, 집이 정말 깨끗하네. 아이들은 다 어디 갔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영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밀번호를 바꾼 일부터 아이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집을 나간 과정까지. 대단하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 처음에는 두려웠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어. 당연하지. 너무 오래 참았어. 민영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 차례였다. 그날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세 아이가 모두 서 있었다.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엄마,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엄마,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어요.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의 공간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민이도 말을 보탰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어요. 승연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종이에는 엄마의 집 방문 규칙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다. 1점 방문 전 최소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한다. 2점 외부인을 데려올 경우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는다. 3점 음식을 먹었을 경우 즉시 정리한다. 4점 공용 공간은 항상 깨끗이 사용한다. 5점 엄마의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이 드디어 내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다. 고마워. 이 규칙들이 정말 중요해. 너희가 이해해줘서 기뻐. 엄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수민이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도 가끔 보고 싶어요, 엄마. 승연이가 말했다. 그럼요. 언제든지 와도 돼. 다만 이제는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줬으면 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다. 대화도 더 깊어졌다. 더 이상 일상적인 잔소리나 짜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대화였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후 일상은 더욱 평온해졌다. 아이들은 약속대로 방문 전에 미리 연락했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규칙을 잘 지켰다. 더 이상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희의 소개로 시작한 산악회 활동은 내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 특히 종철 씨라는 동갑내기 남성과는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종철 씨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 가끔 연락만 한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느 날 종철 씨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초대에 응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데이트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동안 데이트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식사는 즐거웠다. 종철 씨는 유머 감각도 있고 대화도 잘 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마치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 저녁 수민이가 왔다. 약속대로 미리 연락했고 집에 와서도 조용히 자기 방에서 서류 작업을 했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종철 씨였다. 오늘 저녁 어떠세요? 집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다. 수민이가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이건 내 삶이고 내 선택이었다. 네, 좋아요. 언제 오실 건가요? 30분 정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민이의 방으로 갔다. 수민아, 잠시 후에 내 친구가 올 거야. 친구요? 영희 이모? 아니, 다른 친구야. 산악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남자분이셔. 수민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 혹시 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고. 수민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요? 엄마 대단한데.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아, 미안해요. 그냥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괜찮아. 나도 이런 상황이 낯설어. 하지만 내 인생도 있잖아. 당연하죠. 엄마, 응원할게요. 수민이의 지지에 안도했다. 그리고 30분 후 종철 씨가 도착했다. 수민이에게 소개했고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종철 씨가 돌아간 후 수민이가 물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오래 알고 지내셨어요? 아니, 몇 달 전부터야. 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아. 저는 엄마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신 것이 기뻐요. 하지만 오빠랑 승현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다. 민준이와 승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히 민준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깊은 아이였다. 그래도 엄마의 삶이잖아요. 형제들한테도 이야기해볼게요. 수민이가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다음 날 수민이는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예상대로 민준이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오빠가 좀 놀랐어요.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대요.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다. 이것은 내 삶이고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 물론 아이들을 배려하겠지만 그렇다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민준이가 찾아왔다. 엄마, 수민이한테 들었어요.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신다고. 응. 종철 씨라고 산악회에서 알게 된 분이야. 좋은 분이셔.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야. 15년이나 지났잖아. 그동안 나는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 행복도 찾고 싶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나도 그래. 항상 그리울 거야. 하지만 그것과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야.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결국 민준이도 내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겠다고 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희생하셨으니까요. 그의 이해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시간이 흘러 종철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했다. 아이들도 점차 종철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물론 완전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어느 날 세 아이가 모두 집에 모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계획한 듯 들떠 보였다. 엄마, 우리가 의논한 게 있어요. 수민이가 말했다. 뭔데? 엄마 집 비밀번호를 또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승현이가 제안했다. 비밀번호. 왜?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요. 민준이가 설명했다. 영희로 어떨까요? 2월 15일, 엄마와 종철 아저씨가 처음 만난 날이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아이들이 내 새로운 인연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느껴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21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들은 손님으로서 예의를 갖추고 방문했고 나 역시 그들의 공간을 존중했다.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찾게 되었다. 비밀번호 하나를 바꾼 작은 용기가 내 인생에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비밀번호를 바꾸곤 지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롭게 변했다. 종철 씨와는 더욱 가까워져 이제는 서로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의 삶을 존중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민준이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수민이는 승진해서 더 바빠졌지만 틈틈이 나를 찾아왔다. 승현이는 여자친구가 생겨 결혼을 준비 중이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60이 넘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행복. 그것은 비밀번호 하나를 바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하루를 마감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만이 아닌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